예, 안녕하세요. 예, 노동백과 시선. 예, 오랜만에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반영되지 못했던 전반적 상황을 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동안 좀 올라갔던 좀 정보하고 좀 연계해서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상식적인 내용을 좀 넘어서서 그래도 일반 노동자가 알았으면 좋을 만한 내용. 그래서 노동백과입니다. 웬만한 내용은 다 넣겠다. 라는 심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일환으로 연차 일수의 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연차 일단은 여러분들 쉬는 날이라고 좀 많이 그냥 인지는 하고 계신데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현재 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의무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 1년에 소정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하는 노동자에게는 15일, 연간 15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아시죠? 연차 휴가 수당이라는 건 뭐냐? 이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라 라는 이제 제도를 말하는, 여기까지 뭐 다 아시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자, 연차 휴가가 이제 우리가 좀 가산이 되는 거, 이 부분도 오늘 웬만한 건 다 짚고 넘어갈게요. 가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차 휴가 반드시 15일이 아니고요.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산이 되냐? 15일은 그냥 누구나 1년 이상 다니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3년 차가 되면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3년 차가 되면은 직장 입사해서 한계가 늘어납니다. 그 뒤로 2년이 될 때마다 한계가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15개, 16개, 17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자, 3년에 하나, 2년 되면 2개 늘어나고, 7년 되면 그다음에 총 3개가 되고, 2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맥스 총 25개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연차 가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차 휴가는 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발생 요건이 이게 법상 쟁점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소정 근로일수의 80%를 출근한다. 이 말이 좀 이해가 필요해요.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뭐냐면, 소정 근로일수는 뭐냐면은 일하기로 한 날짜, 일하기로 한 근로일을 말하는 거고, 계약상, 그 다음에 실제 출근, 그 일하기로 한 날짜에 얼마큼 출근했느냐, 실출근일,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80% 이상을 했냐 안 했냐를 구분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일하기로 한 날짜에 총 80% 이상을 출근했으면은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한다. 이게 발생 요건이고, 그 이하로 출근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쟁점이 뭐가 되겠어요? 이 분모로 들어가는 연차 휴가의 소정 근로 일수와 실제 출근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연차 휴가가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늘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직장에서 1년 내내 재직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별의별 사유가 다 있어요.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 폐쇄도 있죠. 직장 폐쇄도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요건으로 인해서 이 소정 근로 일수가 인정이 어디까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징계를 받을 경우 인정이 어디까지 되어야 될것인가, 또 실출근일로 출근 안 했어도 내 사정이 아닌, 내 과실이 아닌 건데 출근 안 한 걸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좀 문제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서 좀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한 인정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어요. 이 법에는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있으니까 이건 좀 잘 보시도록 하고, 대표적으로는 업무상 산재 이런 거는 진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아예 출근한 걸로 봐요. 소정 근로 일수에도 포함이 되고 출근한 걸로도 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산전 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도 출근한 걸로 보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육아휴직하고 산재 당한 분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특별히 이제 판결례가 대법원이 이제 판결로 낸 사례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1년 내내 산재 휴직으로 해서 출근을 전혀 못한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볼까요? 연차 발생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억울한 거 있잖아요. 부당 해고 기간. 내가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연차를 다 받을 수 있는데,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출근 못하죠. 해고당했으니까. 그 기간도 출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소정 근로일선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무상 제도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직장 폐쇄, 이게 노동조합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대항하는 게 직장 폐쇄입니다. 직장 폐쇄인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의 발생에 문제가 없다. 이게
예, 다만 이게 조건이 있어요. 위법한 직장 폐쇄입니다. 예, 직장 폐쇄도 위법한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결근이죠. 결근에는 뭐라 그럴까요? 왜냐면 뭐냐면 소정 근로 일수에는 포함이 되고 실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한 걸로 봐요. 이제 문제는 정말로 출근을 안 했으면 내가 그냥 오늘 그냥 자다 늦게 나거나 땡땡이 쳤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징계를 받았거나 뭐 정직 같은 징계, 뭐 이런 경우 이게 문제되잖아요. 사실 이게 좀 안타깝게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 징계는 사용자하고 자기 처분 내려서 한 건데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이제 불리합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유효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정직이 유효하면은, 그러니까 정당한 징계이면은 연차의 소정 근로 일수에도 포함을 시키고, 그러니까 분모가 크잖아요. 그 상태에서 출근 안 한 걸로 봐요. 그럼 80%에서 출근 안 한 걸로 낮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연차 휴가가 어떻게 보면 정직 맞으면 잘못하면 연차 휴가도 날아가요. 약간 이중징계 아닌가 의구심이 좀 강하게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 그러니까 쟁의행위가 정당하면은 출근한 것으로 보겠다, 뭐 이런, 이건 좀 회가 있으니까 출근한 것으로 보는데 다소 쟁점이 다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같은 경우는. 다만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는 얄짤없이 다 결근으로 보겠다, 이런 문제. 그다음 노동자 규칙으로 뭐 휴업한 기간, 이런 경우에는 출근 안 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차에서 떨궈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제 좀 아까 직장 폐쇄라든가 정당한 직장 폐쇄라든가 쟁의 행위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정말 학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다 빼고 가시죠. 왜냐면은 이게 임금 1원서 2원서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근로의 실질에 따라 임금을 주는가, 아니면 근로의 지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임금 1원설인가, 뭐 이런 논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논의 다 빼고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은 그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인데 정당한 쟁의 기간 같은 경우라도 소정 근로 일수에서 뺍니다. 다만 이제 출근을 안 한 걸로 보진 않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연차 휴가 개수에 영향을 받아요. 비례해서 연차 휴가가 삭감돼요. 네. 그러니까 좀 틀리죠. 아까 위법한 쟁의행위는 아예 출근 안 한 걸로 봐서 잘못하면 연차 휴가가 아예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빵이 될 수도 있는. 적법한 쟁의행위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비례해서 삭감할 수도 있다. 또 적법한 직장 폐쇄,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 휴가 수당은 비례해서 삭감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봐야죠. 노조 전임자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소 조금 이러니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정당한 어떤 쟁의적 행위에 가면은 비례 삭감, 정당하지 못한 경우는 다 날아가고, 이런 케이스. 위법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은 다 출근한 것으로 다 인정, 연차에 문제 없음,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 관련한 좀 이슈, 이거 설명 안 해드릴 수 없는데 제가 뭐 김남사 TV 하면서도 가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문제니까. 1년 계약직 직원에 대한 연차 휴가에 대한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오면서 좀 정리가 됐는데요. 1년 미만 재직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총 1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죠. 한 달 만근 시 다음 달 휴가 발생. 문제는 이 1년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문제죠. 11개 플러스 15개냐? 그럼 몇 개야? 총 26개죠. 1년만 재직하고 나가는 사람이 26개의 연차 휴가를 받거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26개라 해석했지만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제 이거 11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노동부도 이제 행정 해석을 바꿨어요. 계속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차 휴가의 개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뭐 김남사 TV에서 수차 설명드렸지만 오늘처럼 좀 자세하게 개괄을 여러 가지 좀 짚어드린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노동백과 시선이라는 차원에서 좀 고루고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연차 휴가 계속 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휴가 중요하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고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카오톡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하시면 친구 찾기로 검색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늦더라도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